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실 저희가 이슈 뽑기가 어려운 게 가는 종목분들만 계속 거론돼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몇 점인지 궁금한데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큰 정부 정책의 지원이 있죠. 삼성과 현대차의 만남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에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2차 전지 우리 투자해볼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겠어요? 좀 99점 줄고 싶은데 네. 이제 좀 올랐기 때문에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점을 주고 싶으나 가격 때문에 80점,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19점이나 마이너스가 되긴 했어요. 지금 전기차 수요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2차 배터리 회동을 이제 삼성과 현대차 간에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현재도 회동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더 나와줄까요? 이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답방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네. 아마 예상은 21일 날 현대자동차 그 남양기술연구소에 이제 방문을 할 것으로 이어지고 뭐 격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의선 속 부회와 여러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예상한 것처럼 뭐 미래차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공급에 대한 그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이고 삼성 SDI 쪽과는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지난번에 그 정부 그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할 때 그때 그 2025년까지 전기차를 이제 100만 대 생산하고 뭐 시장 점유율 10% 이상 그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한 것처럼 이 전기차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그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이제 주도주임은 뭐 계속 분명한 것 같고 어제도 그 시장 흔들림에도 우리 요즘 뭐 BBIG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뭐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이제 인터넷 게임 중에서 그나마 이제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습니다. 특히 LG화학이 가장 좀 견조 흐름을 보여 있고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그 삼성 바이오로스는 진작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는 것에 비해서 뭐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봤을 때는 주도적으로 맞는 것 같고 이 2차 전지 섹터는 글로벌 쪽으로도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고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개별 기업들도 오늘 뭐 종목들도 보이겠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 실적 컨텐츠 정보가 상당히 진행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그리고 산업 기업 모두 성장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주도주임은 틀림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BBI의 한 축이 이제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뭐 대장을 꼽아보자면 그럼 이제 두 회동이 만난다고 하니 삼성 측 그리고 현대차 측을 볼 수 있겠고 여기 LG화학도 있잖아요. 네. 이 3대장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가장 매력적인지요? 올해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이제 LG 화학이기 때문에 네. 우린 그 24.2% 정도 나와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높죠. 4위는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한 6.4% 정도 되고 네. 7위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4.1% 정도 되니까 뭐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막 갖고 있고요. LG화학이요. 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거의 그 100% 이상 그 성장을 그 작년 대비해서도 벌써 점유율이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LG화학이 지금 대장주로 보고 있고 올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그 탑재 배터리 사용 순위 그 1위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75% 전년 대비 성장하고 24.2%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삼성 SDI가 이제 그 6.4% 4위 그 상황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회사랑 이런 완성차랑 같이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 좀 섹터가 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지난 5월달에 그 자동차 수출 판매량을 봤을 때 전기차 쪽은 수출 판매량이 150% 이상 성장한 반면에 그 일반 내연기관차는 76% 그러니까 전체는 감소를 했는데 전기차가 150% 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현대라든가 기아차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각각 3.7, 3.5%.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테슬라 다음 그 1위라는 이런 지금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네. 아마 그 현대차가 1을 10%까지 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벌써 뭐 거의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장률만 해도. 그래서 이 전기차 섹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으로 LG화학을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그 외에 중소형주들의 흐름들 더 좋은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예요.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더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면서 사야 될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살 자리가 딱 좋은 자리에 왔었고 눌림이 잘 왔었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데 이게 지난번 삼성 SDI와 이제 그 현대차 간의 만남이 한번 있을 때 네. 그때도 그 삼성 SDI 해양 종목들이 많이 튀었습니다. 그때도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제 코스모 신속의 그날 상한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CIS도 그날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신흥 SEC라든가 삼성 SDI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이 오늘 이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서 그럼 지금 몇 점? 한 60점 정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60점이에요. 점수가 더 낮아졌어요.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한 줄 코멘트로는요. 예, 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사돈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시작됐다.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들이 그렇잖아요. 2분기도 기대가 되는데 토론방 들어가서 한번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은 그때부터 우상향 시작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전기차 2차 전지 대박조. 충분한 조정을 겪었다라는 거 앞서 이창업 사장님이 분석한 것과 동일한 의견 주셨는데 타 기업 대비 그럼 코스모신 소재가 더 매력적이다? 강점이다라고 꼽을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동사는 뭐 2차 전지 사업과 이제 MLCC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게 좀 특이점을 볼 수 있겠고 네. 사실 근데 올해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그 되는 이유는 자체는 그 2차 전지 쪽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NCM 그 소재 매출이 복격화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SDI 향 쪽의 ESS 소재 매출이 이제 많이 급증을 하면서 동사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저희 회사 이제 그 투자 정보팀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서 회사 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실적 올해 턴어라운드 될 거로 보고 있고 매출액은 그 컨셉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해 150억대 이상 나올 수 있고 뭐 잘 나오면 180억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어서 아마 그 리포트가 한 157억 올해 영업이익 전망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거 차익을 했거든요. 최근에 13,000원 그 전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오늘 그 튀어 올라가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차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차익했다가 좀 눌림목 노리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내가 좀 길게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뭐 좀 보유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 이상에서의 오버슈팅 차익 매도해보자라고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어요. 오늘 장중에 15,300원의 고점을 찍고 현재는 14,4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친환경주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전기차를 살까 수소차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아화성은 둘 다 합니다. 두 가지 모멘텀 다 가져갈 수 있는 회사죠. 그만큼 점수가 더 높을까요? 좋지만 오늘 너무 급등해서 60점 드리겠습니다. 좋지만 또 가격이 문제네요. 오늘 급등한 것 때문에 60점만 받았습니다. 한 줄 코멘트는요? 뭐 전기차 부품과 뭐 수소차 둘 다 성향성이 부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 투트랙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인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동일할까요? 확인해 볼게요. 두산퓨얼셀과 동아화성을 지금 비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 견디면 13,000원 볼 수 있을지 신고가와 상한가, 전기차, 수소차 테마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의견인데 현재 전기 수소차 부품에 매출 비중이 한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7%밖에 안 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 하는 게 이제 그 전기차용 부품 쪽에서 이제 배터리 팩이라든가 가스켓과 관련된 실 그리고 쿨링 호스 그 PTC 히터 가스켓 등 공급하는데 주로 현대차, 기아차 쪽에 공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완성차 쪽에 공급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 자체는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게 57% 그리고 가전 쪽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가전 쪽에 43%고 수소차 쪽에 그 스택 쪽은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 주가 급등 사실 수소차 섹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수소 쪽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오늘 뭐 일진다이어라든가 관련 그 수소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의 흐름이 좀 더 주가 강한 모습이고 최근에 가장 덜 움직였던 종목이 오늘 전기차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서 또 그때 나왔던 거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 그 동아 퓨어셀 통해서 그 건물용 수소 스택 진행하는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 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마 좀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보유자분들만 지금은 우선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동아화성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네, 오늘 아마 한 88,100원이 최고가였는데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절반 정도 차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안착이 안 된다면 일단 전량 차익 하신 후에
종목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이게 정말 앞단 고점을 뚫어서 이게 그 익절 라인을 좀 잡아보면은 8,400원 익절 라인 잡고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중에 상한까지 갔던 어떻게 보면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 의견 주셨고요. 동아선 그래도 그 기업 자체 업력들은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이 어색하신 낯설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제 갓 상장한 새내기 주인데 때를 잘 만났어요. 오늘 따상,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른 상태로 100% 오른 상태로 시초가가 시작이 됐고 거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A프로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60점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 올랐기 때문이고요. 회사는 내용은 좋은데 그리고 청약경유도 엄청나게 많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또 맞아요. 2차 전지 종목들 관심 많은 상황에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됐지만 오늘 좀 살 수 없는 가격이 왔기 때문에 60점 드리겠습니다. 살 수 없는 가격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볼게요. 청약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582.52대 1을 기록했고요. A프로는 2차 전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LG화학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 시작과 동시에 20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2차 전지는 성장성이 좋은 미래 먹거리만큼 이제 들어온 이 A프로도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떤 회사인지부터 들어볼게요. 동사는 이제 그 2차 전지 활성화 그 공정장비 제조기업인데 네. 주로 이제 그 충방전기 쪽이고요. 그 이제 일반 충방전기가 있고 그 고온가압 충방전기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하는 회사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 그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그 일반 충방전기가 한 57.9%가 좀 더 많고 그리고 그 고온 가압 충방전기가 한 39.7% 정도 되는데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오늘 바로 이제 아까 따상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시초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있었습니다. 시초가가 바로 점상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기회 주고선 바로 이제 상한가 유지하는데 아마 이거는 최근에 성장성이 되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 매출액 성장률을 보니까 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7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성장성이 반영된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성장성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회사 자체는 양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벌써 30% 가까운 수익이 났을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요즘 SK바이오팜에 이어서 이런 새내기주, 공모주 청약 노리신 분들 많던데 네. 그런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종목 수익률이 높을 수 있어도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면은 네. 내가 1억, 2억을 넣더라도 받는 주수가 많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청약 증거금은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CMA나 넣는 이자랑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상한가 가는 100% 가서 상한가로 가는 종목들 매수는 더 가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첫날 상장 때 시세가 부진한 종목들로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강한 거에 붙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첫날 상한가 직행한 종목이 단기 고점 나오는 시점 거의 그날 상한가 풀렸을 때 단기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SK바이오팜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보이겠지만 상한가 풀릴 때는 그날 매도 준비는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섹터 내 최선호주는 LG화학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타 종목들 오늘 한 60점 정도 평균으로 받았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창원 사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